안녕하세요, 황은태입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경쟁에서 밀려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공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죠. 친구도 가정도 자기 건강도 무시한 채 회사에 올인을 했던 그가 바로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배신감과 분함을 삭히지 못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비난했고 결국 이혼까지 당합니다. 극도의 절망 끝에 그는 우연히 시골에 홀로 사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며칠간 그 아버지와 지내면서 상처받은 아들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죠. 오늘 소개할 책 아버지의 웃음은 그런 과정을 잔잔하게 소설 형식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끔은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복습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삶의 균형은 잡혀 있는지, 급한 일에 쫓겨 정말 소중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암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암 덕분에 얻은 것도 많다네. 무엇보다 정신없이 달려오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할 수 있었다네. 예전에는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 별것 아니고, 그래서 거의 잃을 뻔한 가정도 되찾을 수 있었어. 요즘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런 말이시죠.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근데 여러분, 급한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되게 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유로 완전히 풀이 죽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꾼에게 가뭄은 피하고 싶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단다. 특히 5월의 가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 지난해는 유난히 비가 많더니 고추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쏟았단다. 그런데 태풍 한 번 지나가니 남는 게 없더라. 오히려 적당히 가문 땅에서 자란 키 작은 줄기의 고추가 태풍에는 더 강하단다. 이 시련의 기간이 내게 5월의 가뭄 같은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덕을 캐러 간 아들과 아버지. 아들은 한 뿌리도 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순식간에 10뿌리를 찾아냅니다. 놀란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쉽게 캔 것이 아니라 집중한 게야. 산에 있을 때는 산에 집중을 해라. 논에서 일할 때는 논에 집중을 하고,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막걸리에. 그러고 보니 자신은 한 번도 현재에 집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온갖 잡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죠. 회사에선 회사에서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건성건성 지내고, 집에 와선 회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와 가족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국밥이니 어디에서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과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가르침을 따르고 밖에 나가서는 머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현명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할 때나 마음의 가르침을 따르는다. 마음이 머리를 이겨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데 마음을 이기려면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열 열쇠가 필요하다. 그걸 찾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명예? 돈? 건강? 자신감? 아닙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잘 웃습니다. 성공한 사람치고요, 우거지상인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그렇다면 웃는 게 도대체 뭘까요? 웃는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건 즐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건 좋은 것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웃음에 인색한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현재 쉽게 만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올 때 상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갖고 어디 좋은 일이 생기겠나? 사람들이 모여들겠나? 제발 얼굴 좀 펴게. 아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눈을 돌리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웃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도 살아납니다. 잃었던 가정도 되찾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 무장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웃음은 바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도구입니다. 웃음은 결심입니다. 웃음은 훈련입니다. 웃음은 웃을수록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다는 거는요, 바로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